안녕하세요. 허정순 써니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요, 상담 기록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상담을 할 경우에요, 1시간 정도 상담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것을 녹취하면 35 내지 40페이지 정도 돼요. 이런 분량 정도 되는데 사실상 그 많은 기록을 매번 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록할 내용을 선택, 요약해서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 접수 기록지를 내담자에게 직접 쓰게 하면 간단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상담 경위, 상담 영역, 상담 내용, 가족관계 등을 기록할 수 있죠. 만약 내담자가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요, 접수 후에 상담자가 내담자와 이야기를 통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할까요? 내담자의 인적사항, 상담 일시, 상담 장소, 상담 횟수를 기본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내담자가 직접 호소 내용을 적고요.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결과와 상담 과제에 대해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상담 기록은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정한 주제 항목을 두고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 대한 내담자의 느낌, 지난번 상담 후 일어났던 내담자의 주요 생활 사건을 기록할 수도 있겠죠. 상담 중에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관찰을 쓰고요. 상담 내용을 요약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상담자의 평가 내용도 기록하시면 되겠죠.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 앞에서 메모를 하거나 기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집중하지 않고 또 이렇게 쓰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가급적 상담이 끝난 후에 바로 기억을 되살려서 상담 기록지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기 쉽죠. 빠른 시간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회기가 다 끝나서 종결을 하게 될 때도 상담 종결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기록할 내용 중 내담자의 호소 내용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 알아볼까요?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기록할 때 내담자의 말을 직접 이용해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자의 말로 바꿔서 기록했을 때는 이렇게 나중에 그것을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호소 내용이 많으면 영역별, 증상별, 주제별 등으로 구분해서 기록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이 내담자의 말을 상담자의 언어로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담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적어 놓는 것이 그 상황이나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록해야 될 것이 상담자의 개입 과정과 결과를 적는 것이죠. 전체적 흐름에 대한 것을 요약하고요. 상담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합니다. 내담자의 반응과 또 호소 문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상담자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상담 진행 중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하고요. 상담 회귀의 진행에 따른 상담 효과를 쓰게 됩니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내용을 내담자의 언어로 기록을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내준 과제가 있다면 그 내용, 어느 정도 노력하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해 두면 좋겠죠. 상담 중에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관찰된 내용이나 상담자의 평가할 내용을 적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상담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종교를 하겠죠. 종교를 할 때 기록해 둬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내담자의 인적사항, 접수 면접했던 날, 상담 종결했던 날, 총 상담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담이 끝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적어 놓는 게 좋겠죠. 상담의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파악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나중에 상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내담자와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도 적어 놓으면 좋겠죠. 전체 상담 과정에 대한 내담자의 느낌에 대해서 묻고 파악해 놓고 상담자도 전체 상담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 내용을 적어 놓아서 정리해 놓습니다. 기록하는 과정에서 상담의 전체적인 회상을 해보고요. 상담자 스스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평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내담자가 왔을 때 다음에는 어떻게 상담을 접근할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겠죠. 어떠신가요? 상담 기록을 할 것이 너무 많은가요? 간단한 내담자의 인적사항, 상담 일시, 상담 장소, 상담 횟수, 내담자의 호소 내용,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접근 방법을 썼는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상담 과정에 대한 내담자의 느낌, 상담 중에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관찰도 쓰시면 되고요. 내담자의 이야기를 적고 상담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또 평가 내용, 이제 그런 것들, 상담이 끝났을 때 종결하는 기록들을 보관해 놓으시면 되겠죠. 당장 상담을 시작해서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기입해 놓고요. 다음 상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기록하고요. 차근차근 구체적인 기록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적어야 될 것이 많다고요? 그렇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과정들을 밟다 보면 한층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겁니다. 3강 상담 기록지 작성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고요. 그럼 상담 기록의 통계를 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4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